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드디어 2025학년도 수능을 보고 왔습니다. 우선 수능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 후기에 대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되게 할 말이 많은데요. 작년 수능을 보기 전에는 목표도 없고 꿈도 없었어서 그런지 별로 긴장도 안 됐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도 없고 그냥 막 수능 끝나고 재밌게 놀 생각? 그런 거 하고 수능 당일에도 그냥 막 친구들이랑 같이 막 학교 가면서 우리 수능 잘 보자, 잘 보자 이러고 학교 가서도 막 떠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었는데 또 올해 수능 때는 그래도 재수를 했다고 조금 뭔가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수능을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의고사 성적보다 진짜 수능에서는 이 성적보다 낮게 나오면은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생각 많이 나면서 좀 다들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다시 또 수능을 보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이 컸었고, 나 진짜 이 생활을 또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 수능에서 잘못 보면 진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당일에는 처음에 이제 학교에 도착해서 교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전날에 수험표를 받고서 학교는 확인을 했는데, 그 학교를 가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하철도 계속 갈아타야 되고 또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학교를 안 가봤어요. 그래서 수능 당일 날이 처음으로 그 학교를 가본 날이었는데 이제 학교에 도착해가지고 제 교실이 어딘지 확인하려고 딱 수험표를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너무. 수험 번호에 따라서 교실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딱 번호를 봤을 때는 벽에 붙어져 있는 수험 번호랑 제 번호랑 너무 아예 앞자리부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분명 여기에 쓰여져 있는 학교는 여기가 맞는데 왜 수험 번호가 없지 하면서 다른 곳들 다 찾아보고 학교 계속 둘러보고 앞에 계신 선생님한테도 여쭤보려고 막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 전날에 수험표를 받으러 갈 때 그때는 그 접수 번호로 그 교실에 갔었거든요. 수험표를 받으러.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접수 번호를 수험 번호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접수 번호 보고서 계속 수험 번호랑 다르다고 제가 엄청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다행히 교실을 잘 찾아서 갔죠. 이제 1교시 국어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문학, 언매, 독서 이 순서대로 풀었고요. 문학을 푸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이 작품 중요하다, 이거 수능에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작품이 처음에 봤을 때 없어가지고 조금 당황을 하긴 했어요. 좀 그 작품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런 작품들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작품들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좀 다르구나 하고서 시험을 봤고요. 좀 확실히 작년보다는 어렵지 않다고 느끼긴 했었어요. 분명 올해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불수능일 거라고 예측을 하셨고 거의 모두가 다 불수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풀면 풀수록 어? 이번 수능 불수능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또 거기에서 시간 안에 풀지를 못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했다는 걸 저도 알고 그랬었다 보니까 또 이번 수능도 작년이랑 비슷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 2교시 수학 시간. 국어는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수학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수학은 무조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렸거든요. 만약에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한 문제당 2분을 넘기지 말고 일단 넘겨라. 계속 넘기고 다 문제의 난이도가 어떤지 한번 체크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러고도 시간 남으면은 조금 더 어려운 것도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풀어라 라고 했던 게 기억에 나가지고 저도 계속 그 말씀들을 되짚어 보면서 계속 떠올리면서 일단 그렇게 하자라고 좀 굳게 다짐하고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푸는데 일단 앞장은 뭐 당연히 잘 풀리고 계속 푸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막 10번대 초반 문제까지 풀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막히는 문제 있으면 넘어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확통도 푸는데 이게 웬걸. 확통 3점짜리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혼자서 막 이거 쉬운 시험인데 3점짜리를 내가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다시 풀어보려고 하고 근데 또 계속 시간 체크하면서 근데 3점짜리에서 또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또 넘기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슬쩍 봤을 때 그 확통 30번 문제가 동전 문제가 있어요. 카드 문제나 약간 동전 문제, 약간 뒤집기 문제 같은 게 확통에서 잘 나오는데 제가 그런 거에 좀 약하단 말이에요. 좀 잘 못해가지고 그냥 그림만 보고서 문제만 보고서 처음 봤을 때 뭔가 이거 내가 못 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처음에 풀 때는 아예 30번 문제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시 앞으로 넘어갔어요. 아까 못 풀었던 문제들 풀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다시 풀고 그리고 확통에서도 아까 못 풀었던 3점짜리 문제 심지어 3점짜리 문제가 하나만 막힌 게 아니었어요. 제가 두 문제가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엄청 3점짜리 틀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두 문제에서 막힌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설아야. 이거 무조건 풀어야 된다. 계속 속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27번에서 제가 막혔단 말이에요. 확통 27번. 근데 그거는 막 이렇게 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푸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또 일단 넘겼죠. 못 풀고. 그 문제는 못 풀고 넘겼어요. 28, 29번은 처음 풀 때 다 풀었었거든요. 생각보다 잘 풀리는 거예요. 29번은 그렇게 어려운 소재도 아니었고, 4점짜리 치고서. 그래서 처음 문제 봤을 때도 29번은 무조건 풀어야 된다 하면서 네, 풀었거든요. 그러다가 30번을 제가 그냥 안 보고 넘어가려 했어요. 30번은 너무 제가 못 풀 거라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그냥 아예 문제도 안 보고 다시 앞으로 넘어갈까? 이 문제 버릴까? 포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문제도 안 보고 포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문제를 한번 봤어요. 보고서 대충 한번 끄적끄적이는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쉬운 거예요, 문제가. 그래가지고 막 풀다가 답을 구했죠. 네, 실제로 30번을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또 제가 문제를 보지도 않고서 겁먹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꼭 문제 한 번이라도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풀 수도 있어요, 그 문제. 그 문제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수능 말고, 더군다나 그 시험이 쉽게 출제된 문제라면 아무리 좀 어려운 문항이라고 해도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객관식은 찍고 주관식도
문제는 찍었습니다. 너무 찍기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찍지 말고 난 희망 갖지 마시고요. 찍었으면. 저는 실력이 없어서 찍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험을 보실 때 찍을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교시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교시 밥을 먹으면서 좀 영어 단어도 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3교시가 되었을 때는 이제 좀 차분하게 아까 외웠던 영어 단어들 생각하면서 시험지 받고 파본 확인하면서 이번에 나오는 문제의 난이도가 어떤지 대충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렇게 단어들이 제가 아는 단어가 있나 모르는 단어가 있나 확인하면서 난이도를 좀 파악하려고 했었고, 제가 사실 작년 수능 때는 1교시부터 멘탈이 엄청 나가 있는 상태였고, 거의 저도 사실은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국어 망했다. 내가 재수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좀 2교시, 3교시에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영어 때 멘탈이 엄청 나가 있어서 듣기도 잘 못 들었어요. 듣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막 문제도 하나도 뭔가 글이 안 읽히고 심지어 듣기마저 놓쳐버리니까 진짜 망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듣기를 못 들었네. 와, 듣기에서 틀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래서 영어도 망하고 결국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올해 수능 때는 좀 차분하게 마음 먹으면서 밥도 많이 먹었고 맛있게 먹었고 그래서 작년과 같은 실수를 또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속으로 만약에 이번에 했을 때 난이도가 어려운 것 같으면은 일단 듣기 때는 독해를 하지 말고 오로지 듣기에만 집중하자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듣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너 듣기도 틀릴 것 같으면은 그냥 듣기에만 집중해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고 실제로 이제 시험 칠 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제가 국어랑 마찬가지로 영어도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다 못 봐요, 지문을. 그래가지고 영어에서도 몇 문제 찍은 문제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도 끝이 나고, 이제 한국사 때는 4등급 아래가 되면은 좀 감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수능 일주일 전부터 한국사도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국사는 아무래도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다른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그 공부들을 하면은 시간이 다 가게 되고 그러면은 한국사를 공부할 시간이 안 남게 돼서 한국사 공부를 못 했어요. 그래서 딱 한국사 시험 보기 전 그 30분 쉬는 시간 동안 그래도 제가 전에 사놨던 한국사 문제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던 요약해 놓은 거 그거 잘라가지고 가져갔었거든요, 시험장에. 그거 30분 동안 읽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다행히 한국사는 그래서 3등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한국사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수능 당일에도 한국사 공부해서 4등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국사 포기하지 마세요. 부디 감점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그러고서 이제 4교시 탐구를 봤죠. 탐구 때는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문과다 보니까 한 두 문제 정도만 틀려도 3등급이 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던 경우도 좀 많았어가지고 올해 육모 때도 그랬고 작년 육모 때도 그랬고 약간 저 육모 트라우마가 있는데 육모 때마다 제가 탐구를 두 문제씩 틀려서 3등급을 받았었어요. 근데 올해 수능을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예상을 해봤을 때 올해 문제가 쉽다 보니까 탐구도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탐구가 쉬우면은 문제를 결국 다 맞춰야 된다는 건데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걱정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올해 탐구를 2개를 다 바꿔버렸어요. 작년에는 탐구를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를 봤었는데 생활과 윤리는 그냥 공부를 하면서도 저랑은 안 맞는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고요. 사회문화는 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타임어택이 심하다 보니까 좀 많이 말렸던 것 같아요, 작년 수능에서. 그래서 작년 수능 끝나고 재수를 결심했을 때 탐구를 다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생활윤리는 아무래도 너무 저랑 안 맞아서 못할 것 같았고 어떤 걸로 이제 탐구를 바꿀까 생각을 했을 때 그나마 저는 조금 외우는 거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암기 과목에 자신이 그래도 다른 과목들보다는 조금 있어가지고 동아시아사, 세계사랑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리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 수능 때는 그냥 탐구는 진짜 싹 다 외워서 가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걱정을 많이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딱 봤는데 한국지리 문제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1번 문제를 보는데 1번 문제부터 너무 어려운 거예요. 1번 문제부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문제들을 푸는데 좀,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지? 뭐지? 했던 것 같아요. 분명 국어랑 수학은 쉬웠는데 탐구에서 왜 이렇게 시험을 어렵게 내셨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탐구에서 변별력을 가르려고 그러시나? 약간 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도대체 왜? 왜? 약간 의문만 가득한 시험이었다는? 네. 그렇게 해서 한국지리는 좀 많이 틀렸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내가 믿을 거는 세계지리밖에 없다. 제발 세계지리 잘 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지리를 보는데 좀 한국지리보다는 쉽게 느껴졌던 그냥 전체적인 난이도도 그렇고 제가 한국지리보다는 세계지리에 조금 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시험이 끝이 났고요. 저의 수능이 끝이 났고요. 좀 신기하다? 꿈 같다? 좀 꿈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수능인가? 약간 모의고사 같기도 했고, 내가 진짜 이걸로 대학을 가는 건가? 내 재수 생활이 이제 진짜 끝이 난 건가? 나 이제 놀아도 되는 건가? 좀 되게 뭔가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수능 날이 오긴 오구나. 에? 수능 날이 오긴 오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저녁밥을 먹고 나서도 계속 진짜 수능이 끝난 건가? 싶었어요. 진짜 끝나기를 바랐는데 끝나니까 뭔가 약간 허무한 것도 있고 계속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수능 점수가 올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제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이고 좀 국어 수학에서 많이 아쉽긴 해요. 수능 시험이 이렇게 쉬웠으면은 나도 그만큼 점수를 더 올렸어야 됐는데 아쉬운 마음도 크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쉬워요. 아쉬운데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안 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뭔가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열심히 했어. 근데 점수 안 올랐잖아. 이건 해도 안 되는가 보다. 그냥 이게 내 최선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논술을 썼는데 최저는 맞춰가지고 논술 시험을 보러 갈 것 같습니다. 물론 논술 시험을 잘 봐야 대학에 붙는 거지만 마지막으로 총평 한번 해보자면 올해 수능 너무 이상하다. 예측할 수 없는 시험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올 한 해 동안 공부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물론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어떻든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모두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웃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수능 끝까지 열심히 치신 모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